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 옆 채널로 가셔서 드라마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형팬분들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요 사례는 그냥 못 넘어가겠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 컨셉은 여러분 알잖아요. 퇴사하지 마세요. 버텨요. 막 이런 건데 오늘도 좀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를 먼저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해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형팬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요, 굉장히 장문의 메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회사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드신가 봐.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저는 이게 말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읽으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아니더라고. 이분이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셔서 나름 되게 잘하셨나 봐요. 10년 넘게 CEO잖아, 대표잖아요. 그 사업을 이끌어 갔어요. 뭐 규모가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사업을 막 하다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거를 그 분야로 전문성을 좀 갖춰보고 싶은데 사업만 하셨으니까 본인이 그런 영역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셨나봐요. 그 회사는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마인드가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드렸던 조언들을 정말 잘 학습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설령 급여 조건이 안 좋거나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해도 나는 여기서 잘 적응하고 배우겠다, 학원 다닌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곳에서 꼭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나봐요. 뭐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자배 기회도 생긴 거겠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죠. 회사는 규모가 너무 작아. 업계에서 뭐 제가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좀 난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 업계에서 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규모가 작아요. 들어가고 보니까 대표님, 그리고 중간 팀장,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구조래요. 일단 이거에서 벌써 좀 숨이 턱턱 막히죠. 위에 두 분은 남성분이고 본인 혼자는 여성인가 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본성이 보였겠죠.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뭐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저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물론 이분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상사면 뭐 한두 번의 그런 질책을 할 수 있겠지만 반복되면 그건 회사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다 업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입장. 그거는 아주 건설적이고 발전하는 우리 형편분들의 사고죠. 하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그냥 제가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일이 안 맞구나,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 그냥 이런 프로세스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욕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사들이 자신들이 욕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회사라는 생각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멍청하고 무능한 상사들의 특징은 자기가 상꼰대 개꼰대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막 별의별 말 다 나오나 봐. 그리고 혼잣말로도 그 욕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분 본인에게 직접 한다는 거예요. 또 말만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하면서 뭐 머리 막 밀고 막 때리고 막 이러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남자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을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더더군다나 이분이 느끼기에 성희롱이라고 느껴질 만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퇴사를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버틸까요? 뭐 이런 뉘앙스이시더라고요. 저는 버텨야만 할까요? 뭐 이런 뉘앙스에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메일상으로만 봤을 때는 빨리 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야. 즉 근무 조건도 보면 왕복 3시간 거리 굉장히 먼 곳을 다니시는데 주 6일 7일 뭐 그냥 쉬는 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스타트업이고 프로젝트가 몰리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규정과 룰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에다가 급여도 이제 급여 받은 거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이야. 이 회사가 업계 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런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거의 100%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스타트업이면 이제 3명이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 직원이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13명 내면 되는데 이 정도 규모만 돼도요 너무 소중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이 조금 삐끗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휘청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키운다고요. 이게 좀 우리 직원들이 동의 안 하려나?
댓글 좀 달아보세요. 그런데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카드값 내야 되니까 오늘까지 꼭 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그제서야 월급을 주는데, 야 이거 완전, 야 내가 진짜 제가 욕을 끊은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욕 나온 날이, 아 이거는 업계 최고일 리가 없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어떤 경력 때문에 아마 반짝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와 이런 사고를 가진 경영진은 결국 사람을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두 분의 캐파에서 회사가 갇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그린 거야. 제가 보기에 오래 못 버텨. 대부분의 이런 식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강한 유착 관계가 있어. 내가 나온 회사에 뭔가 모종의 뭔가가 있었던 거야, 계약이. 그래서 끊이지 않는 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가고 있어. 근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거든요. 언제까지 그런 게 있겠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대출로 먹고 사는 경우예요. 대출로 먹고 사는 경우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사업의 내부 생산성이 안 따라주는데 그 사업이 천년만년 어떻게 가겠어. 대출도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에요. 언젠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 회사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준법도 안 해.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어. 부하 직원을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도 않아. 원래 이 정도 규모면 가족 같은 회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 현재 수준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을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령 이 회사가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업계에 리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 현재 수준에서 대단히 변하기 어려울 거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퇴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열정 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 수준의 이상한 형태로 급여를 낮게 주고 일 시켜 먹는 거,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아 나는 급여는 낮지만 여기서 진짜 배우는 게 있고 여기에서 내가 존중받고 정말 가족 같다, 나는 여기에 문화나 방향성, 비전이 너무 나랑 잘 맞는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도 이 회사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도 이 회사의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거기서 성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랬다면 이미 이런 메일도 안 보냈을 거야. 현재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의문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모두가 그건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상한 게 맞아. 그 자기 끝좀 더 가면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이 회사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그 회사에서 뭘 뽑아 먹을지를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목표를 최단 기간 내에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만 쓰세요.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서 뽑아먹게, 빨대를 뭐 꽂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 빨대를 뭘 꽂을 거고 그게 언제쯤 끝날 거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에너지를 투하하세요. 그렇다면 일정 기간 버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막 같이 열받고 막 흥분되고 그러시죠?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회사 어차피 조용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으면 머지않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그곳을 떠나시면 돼요. 얼마든지 많은 직장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직장은 아주 많은 곳에 있습니다. 사연을 제공해 주신 우리 형편님은 제가 보기엔 마인드도 됐고 사업이라는 좋은 경력도 있어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하실 만한 사연을 고민톡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의 생각을 확신에 찬 어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신원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그 안에서 조금 쉽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펼칠 기업은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와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멋진 기업들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멋진 커리어, 멋진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